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변성을 가진 과부 송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송아 마님의 남편은 참봉 벼슬을 지냈던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넓은 논밭과 제법 튼실한 집을 남겨주었습니다. 덕분에 송아 마님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과부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고독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송아 마님이 남편의 논밭을 부지런히 지키고 있을 때 그녀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바로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 머슴 현수였습니다. 현수는 마을에서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튼튼하기로 유명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물레방앗간에 드나들며 과부들과 어울리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과부들 사이에서는 현수가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는 천재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물레방앗간 주변에 모인 과부들 사이에서는 늘 현수를 둘러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동강댁 지난번에 현수랑 물레방앗간에 갔다던데 어땠어? 추남댁이 물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동강댁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구, 말도 마. 그놈이랑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논밭 걱정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라니까. 옆에 있던 상추댁도 흥미를 보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놈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이번에는 나도 물레방앗간 한번 가봐야겠어. 과부들은 현수를 두고 즐겁게 수다를 떨었지만 마을 남정네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놈이 머슴질을 해야지. 왜 물레방앗간에서 과부들만 돌보고 다니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저놈을 제대로 잡아줄 사람은 아마 송아 마님밖에 없을 거야. 현수는 송아 마님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지만 논밭 대신 여전히 물레방앗간을 더 열심히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송아 마님은 현수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현수야, 너를 우리 집에 들인 것은 내 논밭을 돌보라고 한 것이지. 물레방앗간에 가서 과부들 마음이나 돌보라고 한 게 아니다. 현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논도 사람이 돌보듯이 마음으로 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인의 마음을 갈며 힘을 얻는 편입니다. 송아 마님은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갈아야 할 것은 내 논이다. 내 논을 하루라도 제대로 갈지 못하면 널 쫓아내 버릴 테니 각오하거라. 현수는 그날 이후에도 마님의 명령에는 시큰둥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점차 송아 마님이 다른 과부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그의 능청스러운 태도에도 꿈쩍하지 않았고 그를 진짜 머슴답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에게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추남댁과 몰래 만남을 가지던 중 그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봉꾼 현수가 드디어 벌을 받았다더라. 그놈, 물레방앗간 대신 논밭에나 갔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과부들도 현수와의 연을 끊었고 현수는 갈 곳이 없어진 채 송아 마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허비한 시간들보다 이제는 마님 곁에서 진짜 머슴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송아 마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벌받을 짓은 이미 충분히 했으니 이번만 용서해 주겠다. 대신 이제 내 밭을 갈며 제대로 된 머슴이 되는 법을 배우거라. 더 이상 물레방앗간 같은 곳에 발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수는 그날 이후 물레방앗간 대신 논밭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송아 마님의 눈을 갈고 밭을 일구며 진정한 머슴으로 거듭났습니다. 마님은 그를 엄격하게 가르치면서도 은근히 챙기며 그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현수를 비웃지 않았고 마님과 머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송아 마님이 저놈을 제대로 길들였구먼. 과부들 사이에서 난리를 치던 놈이 이제는 논밭을 치우는 놈이 됐어. 그러게. 저렇게 사람을 만들 줄 아는 건 역시 마님뿐이야. 송아 마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품위 있는 과부로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봉꾼 머슴 현수를 쫓아내지 않고 끊임없이 챙기며 사람으로 만들어가려는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송아 마님이 젊은 시절 겪었던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 그녀의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녀가 최참봉의 집으로 시집 오기 전 아직 아씨 시절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아가 16살이던 어느 여름날 그녀의 집에는 이름도 없이 머슴으로만 불리던 건장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머슴은 강씨 집안에서 가장 힘이 좋기로 유명했으며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논밭뿐만 아니라 여심도 가끔씩 흔들곤 했습니다. 송아 씨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며 그 머슴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씨, 또 그 머슴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방 안에서 심부름하던 몸종 개양이가 송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바람을 쐬는 것뿐이다. 그러나 송아 아씨의 뺨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머슴은 평소엔 말수가 적었지만 송아 아씨 앞에서는 유독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머슴이 우물을 길어오며 아씨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이 물을 드시고 마음도 시원해지시지 않겠습니까? 송아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우물물을 길어오는 동안 난 방 안에 있었으니 이미 시원하다. 그러자 머슴은 농담을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씨가 계신 곳은 뜨거운 여름에도 꽃이 피는 봄 같으니 물도 늘 맑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송아와 머슴은 눈빛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훔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송아의 부모는 딸의 장래를 위해 이미 정략 결혼을 계획해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최참봉이라는 벼슬아치로 그의 집안은 넓은 논밭과 권세를 자랑하는 명문가였습니다. 송아는 부모의 뜻에 따라 최참봉 집으로 시집가야 했지만 머슴과의 정이 깊어져 있던 그녀에게 그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결혼 전날 밤 송아는 몰래 마당으로 나가 머슴을 불렀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최참봉 집안으로 떠난다. 머슴은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씨,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떡합니까? 아씨 없이 이 집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나 없이도 살아야 한다. 너와 내가 함께 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나는 내 마음을 알지만 이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송아는 눈물을 머금고 머슴의 손에 작은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손수건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머슴은 손수건을 꼭 쥔 채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송아를 붙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송아는 최참봉의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최참봉은 겉으로는 점잖고 고상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속내는 송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논밭 관리에는 무관심하며 집안일은 모두 하인들에게 떠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송아는 넓은 논밭을 손수 돌보며 살림을 꾸려갔지만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녀의 가슴을 점점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넓은 논밭을 그냥 두면 다 황폐해질 텐데 왜 남편은 아무 관심도 없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슴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쓸쓸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최참봉이 세상을 떠나고 송아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넓은 논밭과 집안을 지키며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현수였습니다. 처음 현수를 보았을 때 송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머슴 어쩐지 그때 그 사람과 닮았구나. 물론 현수는 그녀가 젊은 시절 정을 나눈 머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유분방한 태도와 서툴지만 진솔한 행동이 그녀의 옛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현수가 물레방앗간을 들락거리며 문제를 일으킬 때도 송아는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내가 제대로 된 머슴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널 내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더 이상 허투루 살지 마라. 송아가 현수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이유는 단순히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끝내 지키지 못한 머슴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수가 물레방앗간에서 과부들 사이를 오가며 난리를 치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된 그는 더 이상 과부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제 송아 마님 집에서만 꼼짝없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송아 마님은 그에게 유독 신경을 쓰는 듯했습니다. 현수의 부상 이후부터 마님은 그를 걱정하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문제는 마님이 그를 너무 챙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님은 부엌에서 한약 냄비를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누구 드시라고 한약을 다리시는 겁니까? 송아 마님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현수에게 주려고 한다. 허리도 다치고 몸이 약해진 것 같으니 보약이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계양이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머슴에게 한약을 다려주시는 분은 마님이 처음일 겁니다. 이런 걸 동네 사람들이 알면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 텐데요. 마님은 약재를 휘젓다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사람 살리자는데 무슨 소문이 필요하냐? 입 다물고 보지 못하겠니? 그렇게 현수는 마님이 손수 달인 한약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처음에 한약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거 무슨 냄새입니까? 너무 써서 제가 차라리 논물이나 마시겠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 논물이 내 허리를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그 논으로 던져버리겠다. 얼른 마셔라. 결국 현수는 약을 억지로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머슴을 이렇게까지 챙기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마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내가 언제나 허리 아프다고 징징거리며 일을 안 하려 할 게 뻔하니 그렇지. 한약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송아 마님은 동네에서 침을 잘 놓는다는 침꾼을 불러왔습니다. 침꾼은 마을에서 유명한 인물로 누구의 허리든 침 몇 방이면 바로 세운다는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침꾼이 집으로 오자마자 송아 마님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 머슴이 허리를 다쳐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침을 좀 놓아주십시오. 침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를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마님, 그런데 머슴한테 침을 놓으라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런 걸 동네 사람들이 알면 소문이 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마님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무슨? 소문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침이나 잘 놓으시오. 침꾼은 그 말에 웃으며 침을 꺼내 들고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머슴 양반, 허리가 아프다지? 이 침이 허리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게 해줄 거야. 현수는 침꾼을 보고 겁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 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허리는 이미 다 나았으니 저 그냥 논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송화 마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침 맞기 싫으면 앞으로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다는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지금 맞고 낫는 게 나을 것이다. 결국 현수는 억지로 침을 맞으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침을 맞는 내내 현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마님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너답다. 이렇게 고생을 해야 허리가 제대로 나을 게 아니냐.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송화 마님이 머슴한테 한약을 다려준다더라. 그뿐인가? 침꾼까지 불러서 머슴 허리를 고쳤다지 뭐냐? 그 머슴이 예전엔 남봉꾼이더니 이제는 마님까지 휘어잡은 게야. 특히 동강댁과 추남댁은 물레방앗간에서 만난 과거의 정분 때문에 더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현수가 이제 송화마님 집에서 아주 특별 대접을 받는다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마님이라니 과부와 머슴이 무슨 사이라도 난 게 아니겠어? 아휴, 세상 참 말세다. 말세. 심지어 마을 남정네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 머슴놈이 옛날엔 여자들 마음이나 훔치더니 이제는 몸까지 고치게 만드는 놈이구먼. 그렇다니까. 머슴 하나가 마님 집안일을 처리도 다 휘저으니 이게 다 뭔 꼴인가 모르겠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종 개양이가 전하자 송화 마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머슴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돕는 것이 내 도리다. 입은 사람들 입에나 맡기고 손은 내 논밭에 맡기면 되는 일 아니냐. 현수는 그런 마님의 태도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마님,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같은 놈은 마님께 폐만 끼치는데. 송화 마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필요 없다. 다만 내가 한 말은 꼭 기억해라. 내 허리를 제대로 고쳤으니 이제는 내가 내 논밭을 제대로 갈아야 한다. 현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마님. 이제부터는 저도 진짜 머슴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현수는 송화 마님이 자신에게 한약을 지어주고 침까지 맞게 해준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님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은 단순히 머슴을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님도 과부로 외로운 마음을 품고 계시니 내가 그 마음을 채워드리려는 건 아닐까. 현수는 점차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살뜰한 관심과 정성은 머슴으로서 받기에는 과분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점점 자신이 마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고 이 마음을 마님께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약을 꾸준히 먹고 침도 맞은 덕분인지 현수의 허리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논밭에서 일해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고 송화 마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님, 이제는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아프지 않으면 된 거다. 그럼 이젠 논밭을 더 열심히 가야겠지. 네, 마님. 하지만 마님께 보답할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화 마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보답. 내가 논밭을 잘 갈아주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다. 괜한 헛짓거리 하지 말아라. 하지만 현수는 마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님을 위해 뭔가 특별한 날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수는 마님을 위해 마을 장터에서 여러 물건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 줄 생각에 그는 들떠 있었습니다. 장터의 가게 주인들은 그가 평소와 다르게 뭔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머슴놈이 요즘은 아주 열심히 다니네. 뭘 하려는 건가? 그러게 물레방앗간 때처럼 엉뚱한 짓 하는 건 아니겠지? 현수는 장터에서 예쁜 비단 손수건을 사고 마님의 집을 꾸미기 위한 장식도 사들였습니다. 또 마님이 좋아하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밀가루도 구입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마당에 꽃을 심고 작은 연못 가장자리에 촛불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마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마음을 안 받아 주실 리 없겠지. 어느 저녁 현수는 몰래 마님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마님,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와주십시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수 올림. 송아 마님은 쪽지를 읽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레방앗간이라니? 저놈이 또 무슨 엉뚱한 짓을 꾸미는 거냐? 그러나 마님은 현수의 진심이 느껴지는 쪽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잠든 늦은 밤 조심스럽게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물레방앗간을 정성스럽게 꾸며놓고 마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과부들에게 사용했던 모든 비장의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물레방앗간 안에는 촛불이 반짝이며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마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장터에서 사온 찹쌀떡과 약간의 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앗간 한가운데에는 현수가 직접 갈아놓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촛불 아래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마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아 마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님은 방앗간에 들어서자마자 촛불과 현수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또 물레방앗간에서 이런 짓을 벌일 줄은 몰랐다. 현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제가 여기에 마님을 모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제 진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진심이라니? 내가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으려는 거냐?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마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남봉꾼이 아닙니다. 마님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한약을 주시고 침을 맞게 해주신 것은 모두 마님께서 저를 특별히 여기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갚고 싶습니다. 오늘 이 물레방앗간은 과거 제가 다른 과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님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마님께 제 진심을 드리겠습니다. 송아 마님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놈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를 챙겨준 것은 내가 사람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왜곡하다니! 마님은 현수의 기막힌 고백에 당장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앗간의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 밖에는 적막한 밤하늘과 쓸쓸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면서도 이 방을 나가기가 힘든 걸까? 나도 외로운 건가? 아니, 내가 이럴 리가 없어. 현수는 마님이 문 앞에서 멈춰선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제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마님의 외로움을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마님은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머슴과의 정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오며 쌓인 외로움과 고독이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마님은 결국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촛불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만은 내 진심을 받아들이겠다. 그녀는 천천히 현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촛불의 빛이 흔들리며 물레방앗간 안을 비추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은은히 빛나는 물레방앗간 안. 마님은 망설이다 결국 현수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독이 그리고 현수가 보여준 다정함과 정성이 그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마님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제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이 촛불, 이 방앗간의 자리 모두 마님을 위한 것입니다. 송아 마님은 그의 품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너란 놈이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할 줄은 몰랐다만 내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마님은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수의 품에 들자마자 송아 마님은 그가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품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님은 순간 과거에 자신이 사랑했던 머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현수야, 너의 품이 왜 이렇게 편안하냐? 너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너를 찾았던 것이냐? 현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을 다독여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마님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손길은 마치 논밭을 가꾸듯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의 말은 마치 한여름의 비처럼 지친 영혼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의 품에 안긴 채 송아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과부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들 이놈을 찾았구나. 이놈의 품에 안기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질 것 같구나. 그래서 물레방앗간을 그렇게 드나들었던 거로구나. 마님은 현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과부들이 왜 그토록 물레방앗간을 다녔는지 깨달았습니다. 동강댁도 추남댁도 상추댁도 모두 이 따뜻한 품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구나. 마님은 자신의 생각에 잠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하, 이놈아. 너는 여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재주가 있어. 그런데 그 재주가 나를 이렇게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현수는 그런 마님의 웃음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마님, 제가 이제는 다른 여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은 오직 마님께만 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단순히 그런 다정함에 오래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은 후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너는 여인을 위로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놈이다. 하지만 너의 재능을 이제는 논밭에 써야 할 때가 왔다. 논밭이요, 마님. 그래, 내 손길이 논밭을 가꾸고 내 목소리가 논밭에 생기를 줄 때 너는 진정한 머슴이 될 것이다. 이 품은 한 번으로 족하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도 오늘 밤 너를 받아들인 것도 단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동네에는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송아마님도 결국 물레방앗간에 갔다더라. 그 머슴이 어찌나 대단한 놈인지 마님도 그 품에 들었다니. 그럼 우리도 다시 물레방앗간에 가야 하나? 아니, 현수는 이제 마님 집에서만 머슴살이를 한다지? 하지만 송아 마님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현수와 물레방앗간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냐. 그 아이는 이제 진정한 머슴으로 변할 것이다. 그의 재능은 논밭과 집안일에 쓰일 것이며 나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그날 밤 물레방앗간에서의 사건 이후 송아 마님은 현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히 글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센 머슴이란 그리 쉬운 자리가 아니니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보겠다.
현수는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이제 물레방앗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마님의 머슴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현수는 이제 낮에는 송아 마님의 논밭을 열심히 일구는 머슴으로 변했습니다. 논에 나가면 그의 곡괭이질은 어찌나 힘이 넘쳤던지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멈춰서서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저 머슴이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었나? 그러게 예전에는 물레방앗간만 들락거리더니 이제는 마님 집에서 제대로 머슴살이를 하나 보네. 하지만 아낙네들의 시선에도 현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송아 마님이 준 일거리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역할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현수야, 내가 내 곁에 온 이상 너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다. 내가 내 논밭을 일구듯 나의 고독을 일구는 머슴이 되거라. 현수는 마님의 말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마님, 저도 이제는 마님의 곁에 머물러 마님만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습니다. 현수는 이제 물레방앗간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네 과부들이나 아낙네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의 그의 자리는 이제 송아 마님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동네 과부들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한탄했습니다. 아니, 현수가 더 이상 물레방앗간에 오지 않는다더라. 송아 마님이 그놈을 독차지한 게 분명해. 이제 우린 누구를 찾아야 하냐? 추남댁이 한탄하며 물레방앗간 앞에서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동강댁이 말했다. 그러게, 송아마님이 대단하긴 하다. 저 남봉꾼을 저렇게 충실한 머슴으로 만들 줄이야. 그러나 두 과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래도 뭐 그놈이 행복하다면 된 거지. 이제 우리도 다른 논밭을 찾아보는 수밖에. 송아 마님은 이제 자신의 곁에 있는 현수를 보며 삶의 또 다른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홀로 고독한 밤을 보내지 않았고 현수 역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마님의 논밭을 가꾸는 머슴이자 그녀의 밤을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님 곁에서 한결같은 머슴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이상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송아 마님의 현수의 변화를 보며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머슴 하나를 저렇게 훌륭하게 길들이다니. 현수도 참 운이 좋지. 이제는 논밭도 사람도 제대로 섬기는 머슴이 되었으니. 송아 마님과 현수의 삶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낮에는 논밭을 일구고 밤에는 서로의 고독을 덜어주며 그들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현수는 물레방앗간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가끔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아니다. 송아 마님이 나를 일으켜 세웠고 나는 이제 그녀의 곁에서 진정한 머슴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송아 마님과 현수는 함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며 평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며 마님과 머슴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